안녕하세요. 네,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네, 오늘은 직장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일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심플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시는 분들, 이제 직무 스트레스로 오시는 분들에게도 좀 심플하게 생각하시도록 좀 조언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사실 일이 너무 힘들면 그만두는 거긴 하지만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갔는데 일이 맞지 않다고 해서 뭐 그만두라고 얘기를 참 쉽게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그 직장에서 물론 과중한 업무 혹은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정도로 업무가 굉장히 많아져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이제 나의 정서적인 부분도 좀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그냥 단지 일을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뭐 인정을 받으려고 너무 노력을 한다거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너무 노력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고 있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대체로 일은 그냥 일이라고 받아들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 칭찬을 받는 거, 좋은 사람으로 어떤 인식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쳐질 때 그거 자체가 나 자신을 되게 힘들게 한다고 얘기를 드리는 편이거든요. 이건 그냥 일이고 나의 생계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좀 드라이하게 생각을 하면 뭐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좀 일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 근데 이제 참 이런 게 밖에서 나가서 일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다 보니 상사한테 까인 걸 집에서 또 쏟아부어요. 애들한테 왜 숙제 안 했냐고 엄한 소리를 갑자기 하면서 화를 내요. 이러는 게 우리한테는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릴 때 밖에서 일하고 끝나고 돌아오시면 나만의 물리적, 시간적 공간을 좀 두시라고 얘기를 드려요. 예를 들면 책을 좋아하시면 책을 어디 가서 읽으시거나, 음악을 좋아하시면 차에서 음악을 듣거나, 운동 좋아하시면 헬스장에서나 운동을 하시거나, 이렇게 나만의 시간이나 공간적인 분리를 통해서 어떤 일에서 쌓였던 묵은 먼지를 좀 씻어내고,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오시면 일하고 가정과 이걸 분리를 할 수 있고 약간 리프레시, 환기가 되니까 집에 와서 덜 쏟아붓게 되실 겁니다. 그 직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 직장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직장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인가? 글쎄 저는 풀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주어지는 거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직업도 우리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지만 우리 옆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제 직무 스트레스로 괴로운 것을 좀 줄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했는데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단지 생계만을 위한 게 아니고 어떤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사고랑 비슷한데 일은 그저 일이고 나의 노동력과 시간과 돈을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장치들이잖아요.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칭찬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혹은 까이는 게 무섭거나 두렵다고 해서 일 더 하거나 뭐 남아서 일하거나 하시지 말아라. 그냥 정말 받은 만큼 그만큼 내 몫을 하는 만큼만 하지 그 이상의 것을 또 그리고 그 칭찬이나 인정을 위해서 나의 삶을 희생시키지 말고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보상이나 뭐 이런 것들과 연결될 때 그럴 때 할까 말까를 결정하고 하시는 게 더 좋겠다.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결국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소위 말하는 소진증후군에 이르게 하는 거거든요. 소진증후군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는 처음에는 회사 들어갈 때나 어디 일할 때 의욕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이랬었지만 점점 의욕이 상실되고 또 이 과정 중에 차츰 이제 무기력해지고 또 심한 경우에는 자기 자책 혹은
나의 자기 비난까지 일어나는 과정들이 이제 소진증후군인데, 이게 결국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소진증후군이 비롯되기 쉬운 분들은 오히려 착하고 남 잘 도와줘야지, 내가 뭔가를 좀 더 잘해줘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벌써 먼저 지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착하게 보이기 위한 혹은 그런 걸 수도 있고, 내가 좀 남을 도와줘야 하는 분이 너무 앞서다 보면 그게 결국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잘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내가 정말 지치지 않았는지 그걸 돌아보시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있는지 그걸 비교 잣대를 가져가시라 얘기를 좀 드립니다. 사실 직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뿐 직장 외의 생활에서 우리는 행복을 얻잖아요. 우리가 공부가 재미가 없듯이 일이 재밌을 순 없어요. 저는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하기가 싫지는 않고 가끔씩은 조금 재밌을 때도 있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정도가 우리가 일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바기 때문에 낮추신다면 좀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제 또 이렇게도 말씀드려요. 세상에 남녀가 하나씩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녀가 만나는데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난단 말이에요. 일에 대해서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에 이 직장, 이 직업 하나만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 그 생활에 계속 매몰돼서 지내다 보면 정말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직업 혹은 유일한 직장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은데 이제 그 매몰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적절한 환경 변화를 위해서 적절한 이직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좀 좋다고 봐요. 그런 이직 타이밍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갈 수도 있고, 더 좋은 환경에서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 일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발전이나 이런 것들, 경제적인 안정 이런 것도 도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절대 그 직장 하나가 유일한 어떤 해답이나 방식은 아니다. 그것을 꼭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증상이 조금 더 가라앉은 다음에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너무 매몰돼 있거나 혹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너무 불안해져서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증상을 좀 가라앉히시고, 정말 힘들어서 잠 못 자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런 우울증까지 왔다면 상담을 하시고, 또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하시고 증상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보다 나은, 나중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까 저희가 정신과 의사로서 갖고 있는 일의 의미,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저에게도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직무 스트레스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 한번 내원해 보셔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